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46년째 노년 환자를 진료해 온 신경내과 전문의 이재훈입니다.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용히 기억을 잃어가는 분들을 가장 오래 지켜봤습니다. 대부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멀쩡했어요. 말짱했는데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하지만 의사인 저희는 그 갑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억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습관이 기억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대부분 저녁에서 시작됩니다. 저녁마다 반복되는 몇 가지 행동. 그 사소한 루틴이 뇌세포의 피로를 쌓고 회복을 방해하고 기억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저녁 습관 때문에 하루하루 조용히 뇌를 잃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달에도 기억이 흐려진 어르신 세 분이 가족과의 마지막 대화를 잊은 채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TV 보셨고요. 밥도 드셨고요. 혼자 계시긴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 치매를 부른 습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당신의 저녁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단 10분, 당신이 저녁 시간에 꼭 멈춰야 할 습관들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뇌 건강 루틴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지켜줍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꾸면 내일 아침은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우리는 흔히 치매는 나이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습관이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놀랍게도 아침보다 저녁에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뇌는 하루 중 언제 가장 예민할까요? 아침일까요? 점심일까요? 많은 분들이 깨어있는 시간엔 다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뇌는 저녁이 될수록 더 민감해집니다. 해가 지고 몸이 쉬기 시작하면 뇌는 낮 동안 쌓인 자극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배가 고파져서 늦게 먹고, 지루해서 TV를 계속 보고, 생각이 많아져서 잠을 늦게 자고, 혼자 말없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저녁 시간에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습관이 치매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낮엔 멀쩡한데 해만 지면 정신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밤만 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갑자기 멍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이런 변화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뇌가 지치기 시작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밤이 되면 스스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방해하는 습관을 계속하면 뇌는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결국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기억력을 흐리게 하고 집중력을 낮추고 나중에는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들이 위험한 걸까요? 어떤 행동들이 내 뇌를 무겁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위험한 저녁 습관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습관을 바꾸면 뇌도 바뀝니다. 잠들기 전 몇 분만 생활을 달리하면 기억력, 말투, 판단력까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1부에서는 왜 하필 저녁 시간이 위험한 시간인지 그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뇌가 언제 어떻게 약해지는지를 먼저 아셔야 바꾸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1.1 내의 리듬은 해가 지면 약해진다. 뇌는 하루 동안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며 움직입니다. 아침에는 활동을 시작하고 점심엔 피로를 쌓고 저녁이 되면 스스로 정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는 생체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생체 리듬이 깨지기 시작하면 뇌의 회복 능력도 함께 흔들린다는 겁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뇌는 긴장을 풀고 쉬려고 합니다. 낮 동안 받은 자극을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필요 없는 정보는 버리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뇌의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TV를 오래 보거나 단 음식을 먹거나 불을 환하게 켜두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런 행동들이 뇌가 쉬려는 시간에 계속 자극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뇌는 쉬지도 못하고 정보도 정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머리가 복잡한 느낌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그게 기억력 저하나 인지 기능 둔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1.2 저녁은 방심의 시간이다. 저녁은 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방심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식사 시간이 늦어지거나 야식으로 과식하고 소파에 누워 오랜 시간 TV를 보고 움직이지 않은 채 잠들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그 자체로 문제라기보다 반복될 때 위험해집니다. 저녁마다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 몸도 뇌도 그 리듬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뇌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분일수록 이런 루틴이 강해집니다. 대화 없이, 자극 없이, 움직임 없이 보내는 저녁 시간은 뇌에게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저녁이 오히려 뇌에는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1.3 뇌가 스스로 쉬려고 할 때 생기는 세 가지 문제. 뇌는 저녁이 되면 스스로 쉬려고 합니다. 이건 건강한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면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기억 정리 기능이 떨어집니다. 뇌는 자는 동안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계속 자극을 주면 이 정리 과정이 엉켜버립니다. 둘째,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밤마다 머리가 복잡하거나 별일 아닌 일에도 예민해지는 분들이 계시죠. 이건 뇌가 휴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할 여유가 사라진 겁니다. 셋째, 다음날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멍하고 무슨 말을 하려다 잊어버리고 결정 하나 내리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현상. 이 역시 전날 저녁 습관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즉, 저녁은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뇌가 가장 예민해지는 시간, 바로 저녁입니다. 이때 방심하면 우리의 생각과 기억, 감정까지 서서히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저녁 습관이 치매를 부를 정도로 뇌에 나쁜 영향을 줄까요? 이제 2부에서는 치매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저녁 습관 4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습관부터 바꿔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세요. 2.1 늦은 시간 과식 혹은 단 것 섭취. 하루 중 언제 가장 많이 먹게 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은 대충 넘기고 점심은 간단히 먹고 저녁을 든든하게 챙기십니다. 하지만 뇌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습관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늦은 시간에 과식하거나
단 것을 많이 먹는 습관은 뇌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밤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기관이 계속 일을 해야 하고 몸은 쉬지 못하게 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세포는 점점 지치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기보단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늦은 시간 과식 그리고 단 음식의 반복은 이 세포를 서서히 약하게 만듭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 마치고 가능하면 기름기 적고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 음식이 당길 땐 따뜻한 물이나 과일 한 조각으로 대신해 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뇌에는 큰 휴식을 주는 습관이 됩니다. 2.2 저녁 TV 스마트폰 과다 시청.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스크린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저녁 시간이 TV나 스마트폰 앞에서 지나갑니다. 뉴스, 드라마, 유튜브, 쇼핑. 보고 또 보고. 1시간, 2시간 금세 지나갑니다. 문제는 이 화면에서 나오는 빛에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라고 불리는 이 빛은 우리 뇌에게 지금은 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뇌는 어두워져야 자기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빛 자극을 받으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결국 밤이 돼도 뇌는 쉬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영향이 반복되면 수면 질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서서히 나빠집니다. TV나 스마트폰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시간과 순서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크린을 꺼두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나 스트레칭으로 바꿔보세요. 뇌가 가장 좋아하는 밤은 조용하고 안정된 밤입니다. 2.3 불규칙한 수면 루틴. 세 번째 습관은 바로 수면 시간의 불규칙함입니다. 잠드는 시간도 매일 다르고 자다 깨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다면 뇌는 계속 혼란을 겪게 됩니다. 뇌는 규칙적인 리듬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잠드는 시간이 일정해야 뇌도 일정한 시간에 정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10시에 자고 내일은 12시에 자고 또 그 다음 날은 새벽까지 TV를 보다가 자면 뇌는 언제 쉬어야 할지 계속해서 헷갈리게 됩니다. 그 결과 기억 정리, 감정 조절, 집중력 유지 이 세 가지가 함께 무너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차피 새벽에 잠이 잘 안 와요. 자는 시간이 매번 달라요. 그럴수록 더더욱 수면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누우려고 해보세요. 잠이 바로 오지 않더라도 뇌는 그 패턴을 기억합니다. 조용한 음악이나 짧은 글을 읽는 루틴을 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뇌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가장 확실한 선물입니다. 2.4 혼자 말없이 시간을 보내는 고립형 생활. 마지막 네 번째 습관은 조용히 말없이 혼자 있는 저녁입니다. 이런 시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뇌에게는 큰 위험이 됩니다. 뇌는 자극이 없으면 활동을 멈추려고 합니다. 혼자 말없이 시간을 보내면 언어 자극이 줄고 기억 회로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말이 줄면 기억력도 줄고 기억이 줄면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게 반복되면 무기력감과 우울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작게라도 소통을 시도해 보세요. 전화 한 통, 짧은 메모, 함께 식사, 간단한 대화. 뇌는 이런 소통 자극을 통해 활력을 되찾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말하는 습관이 뇌를 살리는 습관이 됩니다. 지금까지 치매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저녁 습관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3부에서는 뇌가 회복하고 젊어지는 좋은 저녁 습관 만들기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3.1 기억 회복에 좋은 저녁 식사법. 뇌는 하루의 마지막 식사를 특별히 기억합니다. 그게 좋은 기억이면 편안한 밤이 되고, 반대로 과하거나 혼란스러운 식사라면 그날 하루 전체가 뒤엉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가 좋아하는 저녁 식사는 어떤 걸까요? 크게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너무 늦지 않게 먹기. 둘째, 가볍고 따뜻하게 먹기. 저녁 식사는 적어도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튀기거나 맵고 짠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예를 들어 미음, 구운 생선, 찐 채소, 두부 같은 음식을 권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사 분위기입니다. 조명이 너무 밝지 않게, 소리 자극 없이 천천히 음식을 씹으면서 뇌도 함께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저녁 식사만 바꿔도 다음 날 아침에 뇌는 훨씬 더 맑고 가볍게 시작됩니다. 3.2 잠들기 전 뇌를 정리하는 루틴 3가지. 저녁 식사 후 잠들기 전까지의 시간이 뇌에게는 하루의 마무리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기억력, 감정 조절, 집중력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뇌에게 좋은 3가지 저녁 루틴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이건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닙니다. 체온을 안정시키고 장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뇌에 이제 쉴 시간입니다 라고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한 일 한 가지 떠올리기. 하루 중 좋았던 순간을 짧게라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식사였던, 산책이었던, 아니면 가족의 전화 한 통이었던, 이런 정리 작업은 뇌를 긍정적인 기억으로 마무리하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 목을 풀고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손목과 발목을 늘려보세요. 몸의 긴장을 푸는 이 동작이 뇌의 긴장도 함께 풀어줍니다. 이 3가지는 하루의 마무리를 조용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뇌 회복 루틴입니다. 3.3 뇌를 깨우는 저녁 걷기법. 많은 분들이 저녁엔 움직이기 싫어요.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쉬고 싶어요. 라고 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뇌는 잠들기 전 짧은 자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건 가벼운 걷기입니다. 산책 수준으로 510분 정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특히 식사 후 걷기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소화도 도와주며 뇌의 산소 공급까지 활발하게 만듭니다. 단, 너무 어둡거나 추운 곳은 피하고 실내 복도나 아파트 단지 같은 안전한 곳에서 가볍게 움직이시는 걸 권장합니다. 걸을 때는 빠르게 걷기보다 자세와 리듬이 중요합니다. 발끝을 보고 가슴을 편 채 천천히 걸어보세요. 걸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 하나를 정리해도 좋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마음속으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이런 저녁 걷기는 몸만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뇌를 정돈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결국 저녁 습관은 뇌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고 살리는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느냐는 지금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뇌가 좋아하는 저녁 습관 3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4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런 습관들이 어떻게 치매 위험을 낮추고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가 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4.1 75세 어르신 어씨 식사 습관 바꾸고 인지력 회복.
서울에 사는 75세 어르신 어 씨는 2년 전부터 기억력 저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자꾸 헷갈려. 아까 본 뉴스 내용을 기억 못해. 가족들도 걱정했지만 병원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몇 시쯤 드시나요? 10시쯤, 가끔은 더 늦게 먹기도 해요. 무엇을 드시나요? 대충 라면이나 빵, 단게 당길 때가 많아요. 의사는 한 가지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6시 이전에 끝내고 따뜻하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중심으로 바꾸는 것. 어 씨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천천히 시간을 앞당기고 식단을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죽이나 된장국에 밥 한 숟갈, 두부 반찬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장 먼저 바뀐 건 아침의 기분이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어. 무거운 느낌이 사라졌어. 2달이 지나면서 가족과의 대화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뉴스 봤지? 그 기사 말인데? 기억이 이어지고 이야기가 연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자기 전에 무조건 먹던 빵을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바꾼 순간부터 나타났습니다. 자꾸 밤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야. 어 씨는 지금도 저녁 6시 전 식사와 밤 9시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걸 자기 생활의 기본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억력 회복은 의외로 저녁 밥상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해 준 분입니다. 4.2 매일 밤 10분 글쓰기 습관으로 뇌 활성화된 사례. 두 번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73세 여성 B씨의 이야기입니다. B씨는 오랫동안 혼자 사는 생활을 하다 보니 대화가 줄고 생각이 흐려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이면 자꾸 울적해지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났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치료 대신 밤마다 10분씩 오늘 있었던 일을 써보세요. 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글쓰기는 처음엔 힘들었지만 5줄, 3줄, 1문장이라도 쓰는 걸 매일 이어갔습니다. 오늘 해 떴을 때 기분이 좋았다. 딸이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다. 밥을 혼자 먹었지만 따뜻해서 좋았다. 이런 단순한 기록이 뇌에 새로운 자극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B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글을 쓰니까 하루가 정리돼요. 머릿속이 정돈되고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요. 글을 쓴다는 건 생각을 말로 꺼내는 것과 같습니다. 머릿속 정리, 언어 표현, 감정 조절,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뇌 훈련입니다. 지금도 B씨는 밤마다 작은 공책에 오늘의 한 줄을 쓰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뇌가 다시 깨어난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이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종이와 펜만 있으면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4.3일상 속 간단한 대화가 치매 예방에 미치는 효과. 마지막 사례는 시골에 사는 78세 남성 C씨 이야기입니다. C씨는 특별한 운동도 안 하고 치료도 받지 않았지만 또래보다 훨씬 또렷한 말투와 선명한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매일 누군가와 짧은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C씨는 아침이면 슈퍼 사장님에게 인사하고 오후엔 동네 아이들에게 오늘 학교 어땠어? 하고 물어봅니다. 아주 짧은 말이라도 매일 대화하는 습관이 C씨의 뇌를 꾸준히 자극해주고 있었습니다. 혼잣말만 하거나 생각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다는 건 언어 회로, 감정 회로, 기억 회로 세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뇌 활동입니다. C씨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매일 말하니까 머릿속이 덜 막혀요. 말이 술술 나와. 이처럼 대화는 약도 운동도 아닌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뇌 훈련입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누군가와 말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뇌는 그 자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사례로 확인한 뇌에 좋은 저녁 습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5부에서는 이걸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된 저녁 습관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만 실천하면 뇌는 그 순간부터 회복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저녁 시간이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는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간단한 실천법 5가지를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라도 실천하시면 뇌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5.1 잠들기 3시간 전 식사 끝내기. 첫 번째,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소화하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씁니다. 특히 밤에는 몸도 뇌도 쉬고 싶은 시간인데 이때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써버리면 뇌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늦은 식사는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피로를 푸는 시간을 빼앗는 습관입니다. 식사 시간을 6시 7시 사이로 앞당겨 보세요. 배고픔이 걱정된다면 따뜻한 물이나 소량의 견과류, 삶은 달걀 정도는 괜찮습니다. 뇌에게는 이것만으로도 회복할 여유가 생깁니다. 5.2 TV는 1시간 이하로 줄이기. 두 번째는 저녁 TV 시청을 1시간 이하로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는 TV를 끄는 게 가장 좋습니다. TV, 유튜브, 스마트폰은 우리 눈엔 편하게 보여도 뇌에는 강한 자극이 됩니다. 이 자극은 뇌가 쉬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고 나도 피곤하고 아침에 머리가 무거운 겁니다. TV가 필요하면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정해서 보시고 끝나면 바로 꺼주세요. 그 후에는 잔잔한 음악이나 자기 전에 들으면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뇌는 그렇게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5.3 간단한 뇌 스트레칭 하기. 세 번째는 뇌 스트레칭, 즉 뇌에 자극을 주는 작은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어 발끝으로 천천히 10초간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양손으로 가볍게 머리 감싸기, 손가락으로 귀 뒤쪽 살짝 마사지하기. 이런 행동들이 단순한 움직임 같지만 뇌에게는 자극이 됩니다. 움직임, 감각, 자극, 집중.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뇌는 그 자극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려고 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해보세요. 몸이 기억하고 뇌도 반응합니다. 5.4 손글씨 쓰기 또는 가족과 대화 나누기. 네 번째는 짧은 손글씨 쓰기나 대화 나누기입니다. 하루에 한 문장만 적어도 좋습니다. 오늘 고맙다고 느낀 일, 내일 하고 싶은 일, 오늘 들은 말 중 마음에 남는 말, 이런 걸 한 줄씩만 적어도 뇌는 생각하고 정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혹은 가족과 짧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 괜찮았지? 내가 점심에 이거 먹었어. 이런 짧은 대화라도 매일 반복되면 뇌는 대화를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뇌는 혼자 있을 때보다 말할 때 더 많이 깨어납니다. 5.5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드는 루틴 만들기. 다섯 번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드는 루틴 만들기입니다. 수면의 질은 몇 시간 잤느냐보다 언제 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뇌는 일정한 리듬을 원합니다. 자기 전에 매일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시간에 불을 끄면 뇌는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인식합니다. 이 루틴이 잡히면 잠이 쉽게 오고 수면 중 기억 정리도 더 잘 됩니다. 잠들기 전에 같은 음악을 듣거나 같은 조명을 켜거나 같은 책을 펼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뇌는 그 반복을 기억하고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지만 정확한 실천이 내일의 뇌 건강을 바꿔줍니다. 지금까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뇌 건강 수칙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6부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뇌를 위한 저녁의 의미를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당신의 저녁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낸 뇌는 저녁이 되면 조용히 쉬고 싶어 합니다. 정보를 정리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에 TV를 보고 단 것을 먹고 스마트폰을 오래 들여다보며 뇌에게 쉴 틈 없이 자극을 줍니다. 그게 하루 이틀 쌓이면 뇌는 금세 지치고 기억력은 흐려지고 감정은 무뎌지고 생각이 어지러워집니다. 이런 변화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누군가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 라고 쉽게 넘기지만 사실은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녁에 무엇을 하는지가 뇌를 지킬지 무너뜨릴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습관들 어렵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조금 일찍 하고 TV를 잠시 줄이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고 감사한 일을 한 줄 적어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뇌는 저녁에 회복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빼앗기면 우리의 내일도 조금씩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의 마지막 1시간을 뇌에게 돌려주세요. TV 대신 음악 한 곡을 틀고 불을 조금 낮추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뇌는 반응합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습관은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뇌는 다시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지키기 위해 오늘 저녁부터 바꿔보세요.